네,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밤 11시 30분에 좀 뉴스를 요약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경제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충 한번 메인을 볼까요? 민주당 이재명 기소 정치 탄압으로 결론 내리고 대표직을 유지하겠다. 웃고 넘길게요. 그 다음에 연지나 학폭 신고 쉬워진데 어울림 웹 내달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요. LG전자 올해 임금 인상인 6%, 신입 초임이 5,100만 원이라네요. 초임이. 굉장히 높죠? LG전자. 상당히 높네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독도 위안부 발언 안 해. 가짜뉴스를 직격했다. 1월 출생아가 또 최저. 이대로라면 0.7명대로 무너진다. 계속 줄어드네요. 그 다음에 건보료 고소득층 본인 부담금이 상한. 2배 정도 올라가네요. 이 카드는 월 평균 교통비 1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 그리고 채태원의 첨단 소재 승부수가 통했다. 매출이 4억 껑충 뛰었다. SK가 바로 SK 머티리얼즈를 전격 합병하면서 첨단 소재 시장에 승부수를 띄웠는데 매출이 4조나 껑충 뛰었다네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IMF는 우크라이나에 20조 원 대출을 승인해 줬다. 전쟁 국가에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라는데 IMF가 우크라이나에 손을 들어주고 있네요. 그래요. 청약이 뭐길래 이혼하고 위장 전입도 불사한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증권가 한번 볼까요? 오늘 지수, 코스피 지수 28포인트 2416, 마감이 1.2%. 네. 코스닥은요 1.36%, 813. 많이 올랐네요. 좋은 소식이죠. 종목도 좀 보면은 삼성전자 1.3%, LG 에너지 솔루션 와, 5%나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SK 하이닉스 제가 가지고 있죠? 4% 올랐어요. 그 다음에 삼바 81만 원, 삼성 SDI 2% 올랐어요. LG 화학 와, 3.8%,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와, 2.5% 많이 올랐네요. 18만 원. 현대차는 제가 다 팔았는데 지금 가지고 있질 않아요. 17만 원인가 17만 3천 원인가에 다 팔았어요. 네이버 20만 7천 원, 3% 올랐죠. 저는 근데 이게 네이버를 갖고 있는데 23만 3천 원인가에 갖고 있어요. 조금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기아차, 카카오, 포스코 홀딩스, 셀트리온 다 올랐네요. 포스코 홀딩스가 3.4%나 올랐네.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제가 LG전자 여기 갖고 있죠. LG전자 11만 4천 원. 아직 1%도 안 올랐네요. KB금융은 예전에 제가 샀었는데 그때 4만 3천 원, 4만 4천 원에 샀었는데 그래도 올랐네요. 그죠? 신한지주 올랐네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2.6% 많이 올랐네요. SK이노베이션은 16만 원대면 오른 것도 아니에요. 제가 22만 원인가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떨어진 거예요. SK이노베이션. 지금 말도 안 되죠. 음, 국내 증시 볼 필요 없죠. 공시, 공시도 볼 필요 없고요. 종목 투자. 그래요. 부동산 뉴스 있나요? 입주 폭탄의 과천 신축 34편 전세 4억대로 뚝 떨어졌다. 과천 많이 떨어졌네요. 여기 4억 8천이라고 되어 있죠? 경기도 과천시. 야, 입주 폭탄에 전세금이 떨어져서 걱정이 좀 되시겠어요. 음.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둔촌주공이 4,786가구 완판이 됐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완판이 됐네요. 그죠? 그리고 뭐 여기 2주택자 보유세 최대 72%가 줄어든다. 2주택자 가지신 분들은 좋겠네요. 저는 뭐 보유세 정도를 낼 정도는 아니니까. 뭐 저하고는 상관이 없죠. 세종 아파트 공시지가 30%가 낙폭이, 와, 세종시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공시가가 30%나 떨어졌다네요. 와, 1주택자 재산세 더 낮춘다. 그래요, 낮춰야죠. 낮춰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만 보죠, 뭐. 1월 출생아 또 역대 최대. 와, 우리 이렇게 출생아가 적어져서 이거 되겠습니까? 와, 이건 좀 심각한데 이거 내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출산율이 이렇게 0.78 그리고 이제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0.7이 깨지느냐의 문제거든요. 1이 깨진 지는 상당히 오래됐네요. 와, 0.7. 이 정도로 떨어지면 우리나라 인구는 뭐 볼 것도 없죠. 경제는 볼 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해법이 뭘까요? 음,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임신과 육아기 여성의 유연 근무제를 확대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거로 본 거예요. 여성의 아기가 임신을 하고 취직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안도 긍정적으로 살피고 있다. 여러 가지 방안, 최고는 남성에게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자라는 이 안건과 외국인의 가사 도우미에는 최저임금 200만 원에 걸려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적용하지 않는 그런 법안을 좀 늘리자 하는 그런 거 두 가지 안건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데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산업 전반의 또 소식은 뭡니까? 한 번도 경험 못한 초공급 과잉의 예고. 향후 10년이 K 반도체 성패를 갈라놓는다. 이거는 왜냐면은 지금 세계가 삼성전자, TSMC, 인텔 지금 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삼성 우리나라도 저번에 300조 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전 세계가 TSMC, 인텔 다 합치면 1,4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와, 이 돈이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지금 평택에도 엄청나게 지금 증설을 한다는데 용인에도 지금 해서 이게 과연 공급이 과잉되는 순간이 몇 년 후에 오지 않겠느냐? 몇 년으로 보고 있나요?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공급 과잉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가 산업 존폐의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경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음, 반도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오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이건 뭐예요? 삼성증권에서 올 최대 빅딜 HMM 매각 주관사를 맡게 되는데 이 HMM은 한 6조 원 정도 된다는데 삼성증권이 맡아서 이걸 매각 주관사를 맡았다네요. 그래요. 잘 해결되겠죠. 돼지 간 이식 원숭이에게 35일간 생존을 했다. 뭐 이런 거네요. 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정치권 좀 볼까요? 이를 기소한 거에 대해서 방탄을 씌운 민주당.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을 했다. 결국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음, 결국에는 유지가 되나 보네요.
코멘트는 안 하도록 할게요. 정치적인 문제는 뭐. 자, 그리고 사유면을 좀 볼까요? 학폭 신고가 쉬워진다. 어울림 웹을 통해서 내달, 다음 달에 나온다는 거네, 4월에. 여기에서 이제 학폭 신고를 하는 거. 이게 아마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 하여튼 뭐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신고하는 것도 자유롭게 못하고 피해자가 더 그냥 해를 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음, 그래. 점점 좀 좋아져야죠. 국제. 미국 집값 11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네요. 음, 다른 것도 볼까요? 프랑스의 연금 개혁 혹백궁에 대국민 담아 나선 마크롱. 이거 연금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마크롱 대통령,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아마 후폭풍이 있겠죠? 그리고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자 마크롱 대통령 입법 추진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히며 민심 수습에 나섰다. 뭐 총대를 맨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마크롱 대통령은 총대를 맸는데 우리나라 연금 개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총대를 맵니까? 누가 총대를 맬까요? 아니면 또 넘어갈까요? 한번 봐야 되겠죠? IMF는 우크라이나에 20조 원 대출을 승인했다. 대단한 거죠. 20조 원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오피니언.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미룰 수 없다라고 사설을 썼네요. 이 서울경제가 결국에는 조금 더 내고 조금 늦게 받는 그런 방안만이 연금 개혁에 필요하다라는 어떤 의견을 냈는데 자세하게 다 65세에서 67세로 늦추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상을 해야 되겠죠. 현행은 9% 보험료율을 최소 12에서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인상을 해야 된다. 국민연금은 돈이 부족한 거를 인상을 통해서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리고 또 뭐예요? 65세에서 받는 게 아니라 67세로 바꿔야 된다. 이거는 아마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고갈이 되기 전에 좀 늦춰야 되겠죠. 근데 이거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여당 야당이 합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면 좋긴 한데 이게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문화 스포츠는 중국발 황사가 23일 내일이네요. 한반도를 덮친답니다. 주의보를 내렸죠. 지금 중국에서 아마 황사가 최대치 50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500이 위험 단계 6단계인데 500이 됐대요. 500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1세제곱미터당 500 마이크로그램이죠.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500 수치가 되는 건데 최고 단계로 올라갔다는 거죠, 뭐. 황사가 지금 엄청나나 봐요. 음. 우리나라에 내일 경기도권에 황사가 좀 들어온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영상 다른 건 볼 게 없죠. 그러면 얼추 다 본 것 같은데요. 다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 사회면을 좀 볼까요? 사회면을 좀 더 볼까요? 이근에 폭력당한 유튜버 결투 신청 빼지 말고 한 번 붙자.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근이란 사람이 도대체 이근 전 대위가 유튜버 구제역을
폭행한 가운데 해당 유튜버가 무대 위에서 한번 붙자며 이 씨에게 공개적으로 결투를 신청했다. 아, 이런 거는, 이건 뭐, 이게 그게 중요한가요? 삶에, 이게 뭐 중요해요? 아, 이근대위가 뭐, 우리가, 그분들을 알아야 되나 모르겠네. 음, 시어머니 전화에 여보세요 했다가 남편한테 혼났답니다. 뭐, 읽을 필요 없겠죠. 재밌긴 하네요. 봅시다. 진짜 인간 리얼. LVMH 상속료 걸친 것만 해도 수천만 원. 아마 이건 뭐 루이비통이 회장이 맞나? 네. 음, 자, 그러면은 뭐 특별한 거 없네요, 그죠? 국제 것도 한번 볼까요? 국제 거 뭐가 있는가? 음, 여기 있네요. 중국발 최악 황사가 23일 덮친다. 중국에서 그동안에 황사가 없어서 조금 괜찮았는데 갑자기 황사가 또 뭐라 베이징 시내 전역 공기질 지수가 AQI가 가장 나쁜 상계로 엄중 오염 상태를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데 중국발 황사가 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서 슈퍼곰팡이 감염 6년 만에 45배가 폭증했다. 이건 뭐예요? 미국에서 도대체 이 슈퍼곰팡이 감염이 6년 만에 45배나 이거 곰팡이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거든요. 45배나 증가했다. 왜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와라든가 이것이 이제 잠잠해지는데 사실은 이것도 주기적으로 번창할 수가 있어요. 잠잠해졌다가 몇 년 후에 또 강력한 게 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이러한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슈퍼곰팡이. 음, 그래요. 곰팡이, 곰팡이를 이제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시기가 됐나 보네요. 앞으로 또 5년이 지나거나 늦게는 10년, 5년에서 10년 안으로 한 방에 더 올 거라고 저는 이제 예측을 하는데 코로나 같은 것들이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한 번씩 더 올 수 있거든요. 코로나보다 더 강하냐 안 강하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지를 지금 학습을 했으니까 앞으로 전 세계인들이 잘 대처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밤 11시 30분에 시작했던 서울경제 뉴스를 전반적으로 더 살펴봤습니다. 늦은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24일인가요? 네, 23일이죠. 23일 날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